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그저께 프리데이에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자, 오늘은 솔직하게 올킬인 줄 알았는데 보스턴이 2쿼터에 80점이 나오면서 0.5 오버가 났습니다. 80점이라는 쿼터가 나왔는데도 0.5 오버가 났다? 언더로 분석한 건 분석은 무조건 맞았죠. 근데 이런 결과 재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나머지 세 경기 애틀 오바, 멤피스 마인, 오늘의 닥폴더 그리고 덴버 오바까지 아주 푸근하게 다 적중한 경기들이었습니다. 동출 없이.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컵 경기입니다. 다섯 경기 있는데 컵 경기예요. 컵 경기다 보니까 이 제가 규정을 컵 경기 뭐 진출하는 이 규정을 잘못 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좀 꼼꼼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사과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컵 경기를 솔직히 규정이 좀 복잡해요. 이게 와일드 카드가 정확히 어떻게 냐면은 지금 동부에서 3개 조가 그리고 서부에서 3개 이렇게 6개 조가 있는데 상위 이 1등 팀, 각 조의 1등 팀만 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확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는 2등 팀들 중에서 이제 기록을 보고서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 8개 팀이 8강 토너먼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8강 토너먼트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금이 선수 한 명당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6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강 토너먼트는 뭐 정규 시즌 결과에도 포함이 되니까 무조건 중요하겠죠. 워싱턴이랑 시카고 경기는 오늘 다 컵 경기입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이건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시카고는 딱히 결장자가 패트릭 윌리엄스 말고 주요 자원이 없고 GTD 떠있는 3명도 모두 다 가비직급 멤버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워싱턴은 이 팀 내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조던 프리가 GTD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그냥 시카고 승마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올 시즌 정말 아무것도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평균 득점이 높은 팀도 아니고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고 야투율이 좋은 팀도 아니고 턴오버가 적은 팀도 아니고 리바운드가 좋은 팀도 아니고 뭐 하나 특색이 하나도 없는 게 워싱턴입니다. 올 시즌 제가 이거 시즌 극초반부터 워싱턴이 제일 약체 팀으로 생각을 한다, 예상을 한다 이러는데 역시나 지금 11연패인가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워싱턴이 정말 가짠죠 사실. 최근 4경기 연속 리그 평균 이상의 야투율과 3점 성공을 기록 중인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의 약점은 첫째도 수비, 둘째도 수비인데 이것도 솔직히 얘네가 수비가 나쁜 것도 상대팀이 공격력이 좀 좋아야 이게 약점이 되는 거지. 지금 워싱턴은 그냥 뭐 공격을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사실. 올 시즌 오펜 레이팅 자체가 꼴찌에서 2등입니다. 최근 5경기도 오펜 레이팅 꼴찌에서 3위. 그냥 결국에는 양팀 이 매치업이 양팀 모두 수비가 좋은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템포가 느릴 경기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언더오바는 기준점이 높게만 보더라도 뭐, 오바 쪽으로 뭐 전문가들도 좀 난타전 경기를 보니까 기준점을 높게 책정을 했겠죠. 근데 오바는 저는 못 가겠는 게 워싱턴이 지금 득점을 너무 못 내요. 얘네가 어느 정도 득점을 좀 같이 좀 내줘야 오바가 나는 건데 너무 못 냅니다. 그래서 얘네 때문에 지금 기준점은 높은데 터무니없는 언더가 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저는 워싱턴 경기는 오바 차마 못 가겠고 시카고 승마엔만 접근하는 게 좀 베스트라고 봅니다. 시카고 승마엔. 마이애미랑 미러키 경기는 자, 컵 경기 규정이 무조건 1위를 노려야 하는 입장이라면은 지금 이 조는 마이애미가 아직 할만하죠. 지금 마이애미랑 미러키가 속한 조에는 미러키랑 디트로이트가 2승 0패로 사실상 공동 1위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이애미가 지금 컵 대회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밑에 두 팀은 토론토랑 인디애나가 0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은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찌됐건 마이애미는 다음 컵 경기, 마지막 컵 경기 스케줄이 홈에서 토론토를 상대하거든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잖아요. 사실상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미러키를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상위 라운드에 희망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좀 발악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저는 컵 경기지만 컵 경기는 좀 언더 가는 거. 그리고 제가 약간 이거를 보여드린다면 이게 컵 경기를 제가 하나하나 컵 대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결과물을 언더오버만 정리한 건데 보이다시피 1일차에 5오바 3언더, 2일차에 8오바 4언더, 3일차에 5오바 1언더, 4일차에만 언더가 두 개 더 많이 나왔는데 다 통계적으로 보시더라도 오바가 대략 한 70%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컵 경기 언더가는 게 좀 쫄리긴 하는데 이 경기는 그냥 마이애미가 솔직히 다음 매치업 자체 컵 경기 스케줄 자체가 토론토 홈에서 토론토이기 때문에 미러키 상대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마이애미 입장 동기부여가 매우 크다라고 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애미란 팀이 동기부여 만약에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야지 해서 얘네가 대량 득점을 내는 팀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기본 DNA 자체가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잖아요. 마이애미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수비 에너지가 좀 더 열심히 수비를 하는 양상이 나오면은 저는 언더가 좀 더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메인으로 서브는 이렇게 솔직히 이건 승패싸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는 쪽이 더 좋겠지만 미러키 프렌 쪽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 핸디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습니다. 미네소타랑 휴스턴 경기는 이 경기 역시도 저는 솔직히 언더가 많이 땡기는 매치업이에요. 미네소타도 근본적으로 홈에서는 평균 수점이 굉장히 낮은 편인 팀이고 휴스턴은 뭐 원정에서는 좀 이 수비력이 한층 좀 헐거워지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휴스턴은 올 시즌 최강의 방패팀이란 말이죠. 양팀 근데 상대 전적이 미네소타가 휴스턴을 상대로 매우 많이 강했습니다. 22년도 이후부터 양팀 9번만 붙어서 8승 1패란 말이죠. 미네소타가 8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네소타가 홈에서는 휴스턴 상대로 21년도에 한 번 진 거 말고는 나머지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즉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홈에서는 다 연승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크라멘토가 오클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계속 7연승인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그런 것도 잘 끊기더라고요. 지금 어찌됐건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디펜 레이팅 1위가 바로 휴스턴입니다. 이게 그냥 1위가 아니라 상당히 격차가 큰 1위예요. 디펜 레이팅 수치가 100도 안 되는 90대에 머무는 팀은 휴스턴 혼자입니다. 원래 클리퍼스랑 같이 90대였는데 클리퍼스가 오늘 보스턴전 치르고 100을 넘겼어요. 그래서 혼자 90대로 최근 5경기 디펜 레이팅 압도적인 일을 자랑하는 게 바로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지금 5경기 경기를 치른 팀들이 포틀랜드랑 2연전 여파. 지금 어찌됐건 올 시즌 오펜스 레이팅 공격력이 제일 나쁜 팀이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꼴찌 팀이 포틀랜드거든요. 그러니까 포틀랜드랑 2연전이 있었다지만 그 전까지 붙었던 팀들이 시카고, 미러키, 인디애나였습니다. 동부에서도 공격력 하나는 충분히 괜찮은 팀들과의 최근 5경기 지표가 이렇단 말이죠. 특히 휴스턴은 올 시즌 압도적인 리바운드 이 기록 이거로 사실상 이 리바운드로 게임을 지배하는 팀이거든요. 다만 휴스턴이 최근 페이스 수치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굉장히 최근 5경기 기준으로 105가 넘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빠른 템포의 경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거슬리고 불안 요소고 그리고 컵대회라는 점 이게 거슬리는 요소지만 양 팀의 기본적인 성향상 휴스턴은 생 언더 팀 미네소타도 저는 아직까지도 언더 성향이 좀 강한 팀이라고 좀 봐요. 무엇보다도 휴스턴이 직전 이 포틀랜드 전에 1.02라는 배당을 받고 패배를 했습니다.
역배를 당했죠. 그랬던 이유가 3점이 아예 안 들어간다고. 3점 성공 20%대. 휴스턴이 이 3점이 안 들어가면 역시나 휴스턴 역시도 지금 현대농구에서는 3점이 20% 찍힌다? 어느 팀이건 무기력한 경기력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LG전 공이배당도 터질 수 있는 이유가 이 3점이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양 팀이 뭐 미네소타가 올 시즌 수비가 엄청나게 좋은 디펜 레이팅이 아주 훌륭한 팀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3점 수비만큼은 일품이거든요. 올 시즌 이 전체 상대팀 올 시즌 전체로 뭐 최근 5경기 이런 거 말고 올 시즌 전체로 상대팀 3점 성공 개수를 적은 순위로 봤을 때 리그 3위가 바로 미네소타입니다. 4등은 휴스턴이에요. 즉 3점 슛을 가장 많이 허용을 안 하는 3위 팀과 4위 팀의 맞대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양 팀 모두 3점이 잘 안 들어가는 양상이 나온다라면은 인사이드에서 공격이 많이 풀어가는 그런 경기가 나온다라면은 양 팀의 걸출한 센터가 딱 버티고 있죠. 미네소타는 디포이 4에 빛나는 고베어가 있고 휴스턴은 센군이라는 미니 요키치라고 불리는 센군이 그러니까 이렇게 걸출한 센터들이 버티고 있는 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한 팀이라도 3점이 일방적으로 오늘 보스턴 마냥 일방적으로 터지는 경기가 안 나온다라면은 저는 언더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메인으로 언더, 서브는 휴스턴 프렘 보겠습니다. 상대 전적이 미네소타가 휴스턴 악살 중이지만 휴스턴을 보는 이유는 저는 역배승까지 보는 이유는 최근 5경기 총 리바운드 개수 1위가 휴스턴, 미네소타는 25위거든요. 미네소타가 의외로 올 시즌 리바운드를 정말 많이 못 잡습니다. 최근 5경기 말고 시즌 전체로 봐도 미네소타 공격 리바운드 21위, 휴스턴은 1등입니다. 그리고 총 리바운드 역시도 휴스턴은 1위, 미네소타는 26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의외로 이 리바운드 지표가 모두 하위권, 최하위권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스턴은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찍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홈 미네소타건 홈에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버프를 많이 받는 선수건 간에 저는 리바운드 지표가 훨씬 유의미하다고 봐서 휴스턴이 절대 꿀리지 않는 매치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타랑 세난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이 3번이나 이미 있었던 맞대결이죠. 세난이 2승 1패를 거뒀는데 가장 최근 경기는 불과 4일 전 치렀던 양팀의 경기였습니다. 우선 유타는 지금 홈에서 2연승을 기록을 했어요. 2연승 상대팀도 댈러스, 뉴욕 닉스 다 강팀들 상대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반면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 지금 원정 3연패 중인데 상대가 다 강했다지만 원정에서는 너무 아쉬운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샌안입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 6경기밖에 없었던 게 샌안이거든요. 1승 5패인데 이 유일한 1승이 아주 시즌 극초반에 유타 상대로 따낸 승리였거든요. 이때 유타는 정말 경기를 처참해서 평균 득점 자체가 90점도 안 넘어가는 팀이었고 지금 유타는 어느 정도 좀 유날주를 뿌리고 좀 불을 내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 아예 다른 팀이 됐죠. 조던 클락슨이 결장하는 게 좀 아쉽지만 샌안토니오 역시도 데빈 바세리가 결장을 합니다. 내일 복귀를 한다고 해요. 데빈 바세리는 내일 백투백도 샌안토니오 예정되어 있어서 유타는 최근 홈에서 지표 자체가 아주 좋은 팀이거든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유타가 홈 경기를 치른 건 딱 3번이었습니다. 근데 이 3번 상대가 모두 피닉스, 댈러스, 뉴욕 닉스 다 프로권 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팀 야투가 홈에서만큼은 50%, 3점 성공 44.3%였습니다. 이게 야투율이 정말 좋았죠. 리바운드는 유타란 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은 무조건 해주는 팀이에요.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세난과의 맞대결에서도 실제로 리바운드로 압살당한 적은 없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 4일 전 맞대결에서 유타가 샌안토니오한테 여유롭게 두 자릿수 점수차까지 이기다가 역전패를 당한 거는 결국에는 얘네가 야투가 부진했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야투가 잘 안 들어가서 근데 유타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뉴욕하고 뭐 댈러스 충분히 아주 프로권 강팀 수준의 팀들한테도 홈에서만큼은 팀 야투 50% 평균 50%를 기록했을 정도로 최근 홈에서는 야투
충분히 좋게 기록 중인 상황이거든요. 유타 프레메인으로 서브너 오바 쪽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피닉스랑 레이커스 경기는 듀란트랑 빌이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하고, 저는 한 가지 불안한 게 혹시라도 듀란트랑 빌이 뭐 한두 경기 결정한 게 아니라 좀 길게 결정을 했었잖아요. 한 6, 7경기씩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출전 관리가 들어갈까봐 이게 좀 불안한데, 근데 제가 뭐 소식지 이런 것도 찾아보니까 뭐 출전 시간 관리를 한다 이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양팀 분위기가 모두 최악이죠. 우선 양팀 선발 매치업만 보더라도 1, 2번 자리,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랑 슈팅 가드 자리는 명백히 이 타이어스 존스랑, 솔직히 이건 피닉스 우위가 맞습니다. 이건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피닉스가 우위예요. 타이어스 존스랑 데빈 부커가 있는, 전 피닉스 우위라 보고 3번, 4번 자리 애매하다고 봅니다. 레이커스는 하치무라랑 르브론이고, 그리고 피닉스는 듀란트랑 브래들리 빌이죠. 전 이건 약간 동등이라고 봐요. 동등. 왜냐하면 듀란트도 결장이 너무 길어서 최근 경기력을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5번 자리는 레이커스 15위죠. 그 센터 자리는 너키치랑 에이드인데, 이 정도인데 저는 레이커스가 최근 보여준 처참한 경기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르브론도 최근 명백히 활약이 굉장히 나빴고, AD도 시즌 초반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올 시즌 양팀 맞대결이 시즌 극초반에만 2번 있었거든요. 1승 1패로 나눠 먹었고, 각각 홈에서 치른 팀들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오늘 피닉스가 홈이다 보니까 비교적 더 최근 맞대결인 피닉스 홈에서 맞대결했었던 박스 스코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레이커스는 3점이 잘 들어간 날이었어요. 43.8% 기록했고, 공격 리바운드도 레이커스가 되려 2개 더 따낸 날이었습니다. 근소한 차이였지만, 근데 4점 차로 피닉스가 이겼어요. 2점 슛 야투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났기 때문이었거든요. 르브론이 굉장히 못한 날이기도 했고요. 반면 이날 피닉스는 3점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30.6%밖에 안 됐어요. 결국에는 13.2%나 레이커스가 3점 성공을 더 좋게 기록을 했음에도 뭐 3점 시도가 적었던 것도 아니었고, 3점 메이드가 14개였으니까 충분히 3점으로 올린 득점 지분도 상당히 했음에도, 이거 피닉스가 3점 대략 안 들어가는 날이었음에도 이겼던 거는 더 효율적인 부커랑 듀란트가 미들렌지로 잘 풀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커랑 듀란트의 미들렌지가 잘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원정에서 레이커스는 3점이 잘 터지는 팀이 아닙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 7경기 중에서 딱 2번만 40%를 넘겼어요. 그중 한 번이 이 피닉스 원정에서 한 번 넘겼었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피닉스가 3점을 같이 잘 터진 게 아니라 꼬라 박았음에도, 그럼에도 졌다? 그러면은 레이커스가 저는 또다시 3점을 잘 넣을 흐름도 아니라고 보고, 또한 양 팀의 식스맨 쪽 이 저울질도 해보면은 레이커스 식스맨이 의외로 되게 약합니다. 뭐 부상자가 벤치 쪽에 많다지만 약해도 너무 약해요. 반면 피닉스는 그레이슨 앨런, 로이스 오닐, 충분히 주전급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 벤치를 이끌고 있죠. 그레이슨 앨런도 뭐 거의 뭐 전 시즌만 해도 피닉스에서 거의 주전마치 뛰던 애였고, 로이스 오닐은 브루클린 주전 출신이고, 그래갖고 저는 벤치 싸움도 피닉스가 우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 2점까지 있는 피닉스 승 마엔 쪽 어느 반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